자, 이번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인데, 요거 우리 3학년 1학기 때지. 3학년 1학기 때 전기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야. 먼저 전자기 유도가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왜 코일에서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기억나나? 자, 이게 코일이죠. 자, 코일이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네. 이렇게 돌아서 가네.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네 손가락으로 감싸주라 그랬지. 자, 감싸줘서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자,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놓으면 자기장이 나가는 부분이 무슨 극? N극이 되는 거고, 자기장이 들어오는 부분이 무슨 극? S극이 되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자, 이게 그래서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죠.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었죠. 자, 그거야. 이게 이제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이 자석이 움직였을 때 코일 안에 전류가 흐른데,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해. 이 유도 전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여기 봐봐. 자석이 지금 N극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 자석의 N극이.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인데, 여기 지금 몇 개 나왔어? 5개가 나왔죠. 얘가 저쪽에 있을 때는 자기장이 이제 3개만 요 코일 안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장 들어오는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야. 즉,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코일의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N극이 다가오니까 이걸 방해하고 싶네. 방해한다는 얘기는 N극이 오는 걸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코일 위쪽이 N극이 형성되는 거야. 자, 그럼 엄지손가락 위에다 대고 네 손가락 감싸지면, 네 손가락 감싸지는 게 누구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지. B에서 G, A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N극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럼 이번엔 반대로 N극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N극이 멀어지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자기장, N극에 의한 자기장이 5개가 들어와 있었지. 여기 뒤에 갔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5개에서 3개로 줄어. 그게 싫은 거야. 줄는 거 싫어. 쟤를 잡고 싶어. N극을 잡고 싶으면 위쪽이 무슨 극이 되면 돼? 코일 위쪽이 S극이 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극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걸 잡기 위해서 S극으로 변하고, 반대로 N극이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위에가 N극이 되는 거야. 그럼 위에가 S극이니까 여기 지금 뭐야? N극이지. 자, 엄지손가락 N극 쪽으로 대고 네 손가락 감싸주면 그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싸줘봐. 밑으로 놓고 감싸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기장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에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 그래서 거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유도 전류를 이제 세게 만들고 싶잖아? 자석을 빨리 움직이면 돼. 자석이 세면 되고 코일을 많이 감으면 돼요. 자, 이러면은 유도 전류가 세게 흘러. 자, 이번엔 S극 쪽으로 가보자. S극이 가까이 왔네. 어떻게 하라 그랬어? S극이 가까이 오니까 그걸 밀어내야 되겠지. 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방해하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위쪽이 S극, 코일 위쪽이 S극이 되는 거야. 그럼 밑에는 무슨 극? N극 되는 거지. 그럼 자, N극 내려놓고 감싸죠? 그럼 A에서 B 쪽으로 가죠. S극이 멀어지네. S극 멀어지면 저걸 멀어지는 걸 잡기 위해서 위쪽이 N극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위쪽에다 엄지손가락 대고 감싸주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보시면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면 유도전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왔다 갔다 해. 가까이 올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멀어지니까 왼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류방이 바뀐다는 얘기죠. 가까이 올 때는 N극이 가까이 오면 위쪽이 N극이었다가 N극이 멀어지면 위쪽이 S극이 되고, 그러니까 전류방이 당연히 바뀌겠지. 자, S극도 마찬가지야. 가까이 올 때랑 멀리 있을 때랑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검류계 바늘이 크게 움직이잖아. 자석이 정지해 있잖아. 그 자석을 안에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기장의 변화가 안 나타나지.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검류계 바늘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게 이제 발전기, 무선 충전기. 우리 무선 충전기, 핸드폰 같은 거 그냥 충전기 위에다 올려놓기만 해도 이렇게 충전되는 거. 인덕션 레인지, 교통카드 판독기, 전기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데, 일단 판독기부터 얘기하면은요, 교통카드 안에 코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단말기에 가까이 다가가잖아? 그러면은 코일을 통한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그래서 카드 속에 있는 메모리 칩을 작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요금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발전기도 역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는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했지만, 반대로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자기장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코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자, 보시면은 회전을 한대. 자, 지금 자석 N극 S극 보이죠? 자, 그리고 저기 위에 이제 뭘로 통해서, 그건 터빈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야, 코일을. 코일이 회전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코일의 입장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겨? 유도전류가 흘러지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발전소의 발전기예요. 보시면 터빈이라고 있어요. 이게 터빈이 굉장히 여러 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건데, 여러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기체나 액체를 흘려주게 되면은 걔네들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얘가 돌기 시작을 하네. 자, 그게 이제 터빈이야. 근데 거기 연결된 축 자석이 있고 주변에 코일이 있네. 자석이 휘잉 돌기 시작을 하네. 코일에 뭐가 생겨?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네.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발전기에. 알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간이 발전기 보세요. 이건 뭐 악력기를 이용한 발전기 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석 코일, 자, 누르면 어떻게 돼? 자석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야. 흔들이 손전등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막 흔들어주면은 전류 발생해서 불이 켜지는 거. 왜 이렇게 뒤에 페달 같은 거 손잡이 있어가지고 윙 돌리면은 왜 건전지 안 넣었는데도 불 나오는 그런 손전등 있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야. 발전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전거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요즘은 이런 거 많이 보지 못했겠지만, 옛날 자전거에는 이런 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회전자 이렇게 바퀴에다 달아가지고서는 코일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전류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등을 이용해서. 자, 이게 이제 발전기였고, 지금 여기 확대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전동기야.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는 비슷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코일을 돌려서 유도 전류를 얻어내는 거고, 전동기는 전지를 넣었지.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코일을 돌게끔 만드는 거야. 오케이? 전기 모터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전동기는.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기본적인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 돌려가지고서는
그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건 같은데, 화력 발전은 이제 불을 뗐잖아, 그지? 석탄, 석유와 같은 이제 화석 연료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수력 발전은 뭐야? 물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죠?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 그래서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 에너지 얻는 거고, 핵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를 이용해서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 분열을 통해서 핵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끓여 가지고 운동 에너지 바꿔서 터빈 돌려 가지고 전기 에너지 얻어내는 거죠. 오케이. 증기 터빈 방식이라는 게 그냥 이건 이걸 읽어봐. 증기 터빈 방식이라는 건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수증기를 터빈 돌리는 거. 가스 터빈은 태워서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거. 자, 복합 방식. 가스 터빈 방식에서 나온 열 에너지를 증기 터빈으로 바꿔서 이렇게 터빈 돌리게 되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효율이 더 높겠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또 해봅시다. 이제 발전기 얘기했고요. 그럼 발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집으로. 자, 그 이제 전기 에너지 수송에 대한 얘기인데 집으로 어떤 식으로 오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우리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기억나나?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었어. 당연히 전기 에너지니까 단위 못 써. 줄 쓰겠지. 근데 전력이라는 말 여기 기억나나 모르겠네. 전력 와트 단위를 쓰죠.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시간으로 전기 에너지를 나눠준 거였지. 전력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전력 구하는 식은 P는 VI. P가 파워, 전력이야. V는 볼트, 전압이고 I는 전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아, 오음의 법칙 기억나니? 오음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기억나나?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V 대신에 IR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I제곱 R 이렇게 바뀔 수 있죠.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바뀔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에 언제 배웠다고?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자, 지금 이제 고딩돼서 배우는 거 보자. 이 전력 수송 과정인데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잖아.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은 그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그냥 보내주는 거냐? 아니야.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보내줘. 자, 보시면 발전소에서 10에서 20kV였잖아. 초고압 변전소. 고압 변전소야. 초고압 변전소. 뭐야? 전압을 훅 높여주는 거지. 자, 전압을 확 높였어. 그래서 송전선 타고서 보내는 거야. 자, 그리고서는 송전선 타고서 보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낮춰줘. 1차 변전소. 또 2차 변전소에서 또 낮췄네. 자, 그 다음 주상변압기에서 이렇게 또 낮췄네. 그래가지고 쓸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전압을 확 높여서 보냈죠? 그죠? 전력을 이렇게 수송을 하는데 전압을 높여서 보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전력 손실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저것도 도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단 말이지. 자, 송전선에도 저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항에 의해서 열도 발생해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 줄어드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우리가 생산 전력, 그죠? 생산 전력을 P0라거나 여기 밑에 이제 암기에 써 있죠? P0라거나 생산 전력을. 그러면 생산 전력은 만들어진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생산 전력이야. 생산된 전력이야. 네? 자, 그런데 가다 보면은 도선을 통과하다 보면은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이 있겠지. 그럼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 손실 전력은 아까 여기 보이니? 기억나니? P는 I제곱 R. 그러니까 저항 나와 있고 전류 나와 있는 상태야.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의 제곱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 R. 손실 전력이 I제곱 R이야. 오케이? 그럼 왜 VI로는 안 해요? 여기에 이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선에서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 말한 V 곱하기 I는 뭐야?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손실 전력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라고? 송전선에서. 그래서 송전선의 전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을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내가 전류를 보냈잖아. 그죠? 그래서 전류 알고 그 다음 저항 알면은 전류와 저항을 통해서 손실 전력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I제곱 R로서 구해주는 거야. 자, I제곱 R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세면은 손실 전력이 커지지. 저항이 커지면 손실 전력이 역시 커지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I는 V분의 P가 될 수 있죠. P0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이거 I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응? V분의 P0를 V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우리가 만들어지는 전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I 값을 줄이기 위해서, 왜? I 값을 크게 하면은 손실 전력이 커지니까 I 값을 줄이기 위해서 볼트, V 값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곡합하시 어떻게 써?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I 대신에 V분의 P0를 넣어버리는 거야.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한번 보자. 저항이 작은, 그러니까 이 R 값을 줄여주는 거지. 저항이 작은 재질은 은이지만 너무 비싸. 그죠? 저 송전선 만드는데도 엄청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왜?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잖아.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져. 근데 문제는 뭐야? 송전선이 무거워져. 재료도 많이 들어. 비용이 커져.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I 값을 줄여보겠다는 거야. I제곱 R이니까 I 값을 줄이려고 그래. 그럼 I 값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전압을 높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전압을 N배 높이잖아. 전류는 N분의 1배로 돼요. 그런데 전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제곱 있죠. 그래서 N의 제곱분의 1로 감소돼요.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전류는 2분의 1로 감소를 해요.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은 오히려 4분의 1로 줄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저항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전압을 높여줘서 송전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한번 보내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니? 조금 계산하기 복잡하지. 자, 여기 이제 예제를 보자. 자,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송전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하고 송전전압이 4만 볼트인 경우야. 자, 여기 이 발전소에서 40만 와트로 일정하게 전력을 형성했어. 만들었어. 자, 그래서 400A 1만 볼트의 400A짜리로 변전소로 변했네. 자, 이 변전소에서 한번 뭐 해줘? 전압을 높여주는 거지. 얼마로? 40만으로 높였어. 자, 400만 와트는 400A 곱하기 1만 볼트였잖아. 그죠? 근데 40만 볼트가 되면 어떻게 돼? 400만 와트는 40만 볼트로 바뀌었어.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A가 되는 거지. 그죠? 10A가 되니까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I 제곱
I 제곱 곱하기 R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25이 되는 거야. 여기 손전선 저항 25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2000W의 전력이 손실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전체 400만에 얼마? 0.05%. 근데 여기 보시면 4만으로 했어. 그래서 4만으로 하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돼? 아까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이죠. 여기 400만 와트 했었잖아. 응? 생산 전력이. 그죠? 자, 그래서 100암페어가 돼 버려.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100의 제곱분의 25미야.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20만 와트 5%나 손실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전압이 늘으니까 전압이 10배 늘었지 지금. 그랬더니 손실 전력 입장에서는 몇 배? 전압이 10배 느니까 손실 전력은 몇 배? 100배. 제곱만큼이니까 100배 감소된다라는 얘기야. 100분의 1로 감소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겠죠?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을 변화시킬 때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 코일 감아서 해. 이 얇은 그 철판을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붙여요. 자, 그리고 철심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코일을 감는 구조야.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될 때, 교류 전류, 교류 직류 기억나나? 교류라고 하는 건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류와 같이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왜 아까 건전지가 전전지랜다. 자석이 어떻게 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면 검유기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죠? 방향성이. 그게 뭐야?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런 전기를 교류 전기라고 얘기를 해. 계속 바뀌지. 그죠? 방향성이. 근데 그럼 직류는 뭐냐? 우리 건전지 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잖아. 우리 집에서 쓰는 콘센트에는 플러스 콘센트 마이너스 콘센트가 없어.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쓰니까. 근데 직류 같은 경우는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어 있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게 직류가 되는 거야.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교류 전기야. 그래서 이 교류 전기가 왔어. 그럼 이 안에 지나가면서 방향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교류 전류에서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2차 코일에서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1차 코일에서의 자기장 변화가 2차 코일로 전달돼 가지고 2차 코일에서 이제 자기장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당연히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래서 전압은 코일 감은수에 비례해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코일을 조금 가면 낮은 전압을 얻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기 위해선 2차 코일의 코일 수를 늘리면 되고,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2차 코일의 코일 수를 작게 만들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전력이야. 자, 여기서의 전력 P는 V 곱하기 I잖아. 변압기에서 만약에 전력의 손실이 없다면,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면, 열로 날아가는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에서의 전력하고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어떻겠니? 같겠죠, 당연히. 그죠? 에너지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누가 주거나 뺐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력이 똑같아. V 곱하기 I니까 V가 비례하면 I는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반비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세지면 반대로 전류는 약해진다는 개념이야. 왜냐면 전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가문수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걔네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전력을 수송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전압으로 송전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야.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네. 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전력 수송하는 거.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가지게 되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송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스마트 그리드 요건 기억해줘. 자, 이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어느 곳에서 남고, 그럼 남는 곳에서 저장했다가 급증하는 곳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거, 그걸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안전한 전력 수송, 전선 지중화 사업. 뭐 당연한 무슨 말이야? 지중화, 땅속으로 묻겠다는 얘기야. 로봇으로 선로 점검 및 수리. 좋겠네.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면. 고전압이잖아. 여기 지금 송전탑이 고전압이잖아. 위험하죠. 그러니까 로봇한테 시킨다는 얘기야. 자, 안전장치를 이렇게 다 인적이 드문데 높게 설치하죠. 여기 송전탑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잖아. 그리고 고압 차단 스위치를 설치하고, 여기 애자는 애자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그죠? 애자 보면 이게 애자이지. 이게 애자 보이니? 애자. 애자야. 애자. 자, 이 애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이용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윗선 아랫선이 서로 전기 통하지 않게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초고속 직류 송전.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인데 이걸 직류로 바꿔서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자, 초고압 직류 송전은 교류를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꿔서 송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이나 전자기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가 적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진도 제주간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네, 개념 확인 시작.